결혼 6년째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았고 진단 전까지 전혀 증세가 없었고 가끔 옆구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찾은 결과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였어요. 이후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계속되는 항암제 내성과 치료 실패로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며 술로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에 시달리던 저를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공통의 아픔으로 우리는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내며 점점 가까워졌고 시동생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었고 이혼 후 혼자 지내며 과부가 된 형수와 어린 조카를 돌봐주는데 힘을 보태주고 있었죠. 도련님,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혼자서 정말 힘드네요. 형수님,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아이들도 돌보는 데만 신경 쓰세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정말 고마워요. 도련님 덕분에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도련님도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 테니 형수님은 쉬고 계세요. 도련님,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다 할 테니 형수님은 그냥 편히 쉬세요. 오늘 너무 즐겁네요. 사실 저도 도련님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돼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이렇게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고 외로웠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수님과 서로 도와가며 이렇게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형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삶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에게 상실감과 무기력함을 안겼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병원비와 치료비, 장례 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하였는데 남편이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고 형수 본인이 혼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시동생의 도움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형수는 시동생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고 시동생의 도움 덕분에 그녀는 점점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느 저녁 삼촌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에 형수가 물었습니다. 삼촌, 요즘 애인 없으세요? 아직 없어요. 형수는 의심을 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없으세요? 그 나이에 능력도 좋으신데 애인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삼촌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럼 제가 삼촌에게 애인 한 명 소개해 드릴까요? 삼촌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금 형수님과 조카들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애인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삼촌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할까요? 형수가 가끔 밥도 챙겨주고 옷도 빨아주고 형수가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네요. 삼촌은 농담을 던졌습니다. 가끔 형수를 내 애인으로 착각하긴 하지만요. 그렇군요. 앞으로도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도련님, 저는 도련님께 아무것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제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사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7년 가까이 연애한 끝에 결혼했고, 결혼 후 10년 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에게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시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동생이 갑자기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방 하나는 비어 있었고 시동생이 일자리만 구하면 곧바로 원룸을 얻어나갈 거라는 남편의 설득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문제는 시동생이 저와 동갑이라서 서로 어색했고 취준생이라 집에만 머물며 시간이 많아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동생은 밝고 원만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 했고 저에게 먼저 다가와 대화하려 했지만 저는 그런 그의 접근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조금 서먹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날 저녁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남편의 차를 운전해 집 근처 은행에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주차장에서 다른 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크게 당황했습니다. 사고를 처음 경험해 보는 데다 상대 운전자가 반말을 하며 현금으로 해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여성 운전자라서 얕잡아 보는 듯한 태도에 더욱 혼란스럽고 무서웠죠. 이때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남편은 회의 중이라 바쁘다며 보험 처리하면 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시동생이 나타났습니다. 집과 거리가 약 1km였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 땀을 흘리며 뛰어왔습니다. 시동생은 도착하자마자 상대 운전사에게 다가가 형수에게 막말을 했냐? 며 따졌습니다. 시동생의 위협적인 태도에 상대 운전사는 바로 태도를 바꾸어 사과하며 사고 처리에 협조했습니다. 시동생은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하고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찍는 등 신속하게 수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동생의 전문적이고 확고한 태도는 제게 큰 안도감을 주었고 시동생과의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동생은 서울 근교의 대기업에서 기술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서 기술연구원으로 일하며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그는 그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개인적인 삶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성실함과 뛰어난 능력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시동생은 자신의 경력과 업무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로 인해 연애나 결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직장 생활에 더 집중했습니다. 시동생은 직장에서는 항상 인정받았고 연봉도 매우 높은 편이었지만 사생활에서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의 학교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시동생이 갑자기 재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형수님, 재혼을 생각해 보시나요? 라는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냐? 며 남자라는 사람이 어딨냐고 묻자 시동생은 그런 건 아니라고 하며 한참 동안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동생은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이사와서 한 집에서 지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 제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지만 능력 좋고 홀몸인 시동생 앞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며 고민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신경 쓰지 말고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함께 지내고 싶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시동생의 지속적인 부탁에 의해 우리는 그의 집으로 이사하여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약 석 달 전쯤 시동생이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하며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과 현실이 뒤섞인 잠결에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시동생이 들어왔구나 하며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이 저를 흔들며 깨웠습니다. 왜 방에서 안 자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0분. 그 순간 시동생의 흐릿한 눈과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그는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다가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주정으로 생각하고 피곤할 텐데 빨리 들어가서 쉬라고 했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에게 어제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그러자 그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때문에 요즘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제 재혼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질투도 느껴졌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그에게 아직도 그 여자에게 고백 못했어요? 라고 놀림 반 걱정 반으로 물어보곤 했습니다. 시동생은 그럴 때마다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참 어렵죠. 그러던 중 최근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동생과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가 소주 한 잔이 마시고 싶다며 냉장고에서 한 병을 꺼냈습니다. 둘 다 술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냉장고에는 항상 소주와 맥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술잔을 나누었고 저와는 달리 시동생은 남은 한 병을 다 비우고 다시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초저녁부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하자 그는 오늘은 취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때 저는 그의 말에 위로를 건네며 몇 마디 더 나누었는데 그가 갑자기 저를 놀라게 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당신이에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워낙 술이 센 그라 취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곧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시동생을 많이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백에 놀라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에서 행복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